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오늘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실시됩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응하는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 동안 실시됩니다.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모든 재난 유형에 대비해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에 대한 군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민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중시설 붕괴와 화재, 지하철과 선박 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합니다. 이번 훈련에 우리 군은 육해공군 587개 각급 부대와 병력 21만여 명, 장비 3,800여 대를 투입합니다. 육해공군 각 부대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해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연계한 민관군 통합훈련을 하고 통합훈련을 하지 않는 부대는 자체 재난 유형을 선정해 행동화 위주의 실제 훈련을 펼칩니다. 국방부도 18일 오전 7시 관계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군의무학교 세이브센터 교관을 초빙해 직원들의 심폐소생술 숙달과 지진 발생 시 대피훈련,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예하부대와 연계한 재난대책본부 운영 절차 숙달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하는 충무훈련도 참가합니다.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3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이번 충무훈련은 지역 단위의 비상대비 종합훈련으로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 국방부는 기술 인력과 차량, 건설기계 등 주요 동원 자원을 실제로 동원해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훈련을 실시합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제6군단 예하 65보병사단이 현역 군인과 예비군이 함께하는 쌍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비군들은 실전에 입각한 포병 실사격을 선보이는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해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예비군이 155mm 견인포에 넣은 포탄이 발사 신호와 함께 가상의 적들을 향해 힘차게 날아갑니다. 육군 65보병사단이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양주, 파주, 연천 일대에서 2015 쌍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예비군을 포함해 3,600여 명의 병력과 육군항공, 전차, 화포 등 다양한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특히 훈련 2일차에 진행된 포병 실사격 훈련에서는 예비군 관측반이 화력을 유도하는 등 현역 시절 못지않은 전투 감각을 선보였습니다. 현역 분들이랑 간부님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예비군의 중요성이랑 역할도 한번 되새기고 여러 가지 패기랑 그런 거 열정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뜻깊은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이번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작전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선 간부 교육과 전술 토의를 반복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무 수행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전투 수행 방법을 정립하는 등 성공적인 훈련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쌍용 훈련은 기존에 실시되었던 예비군 훈련에 비해 고강도 훈련이었으나 예비군 스스로 참여하여 실제 전시와 같은 임무 수행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역병 모두가 예비군과 본연의 임무의 중요성을 느낀 훈련이었습니다. 사단은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만일의 전시 상황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정예 예비군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북한이 13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한 데 이어 14일에도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4일 오후 7시 10분부터 밤 9시 40분경까지 연평도 인근 NLL 북쪽 해상으로 함포와 해안포 등 190여 발의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격에서는 NLL 남쪽으로 떨어진 포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13일에도 밤 9시부터 10시 25분경까지 백령도 동북방 NLL 북쪽 약 2km 부근 해상으로 함포와 해안포 등 13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늦은 밤에 포사격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야간 작전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틀간 연이어 이뤄진 북한군의 해상 사격을 심각한 긴장 조성 행위로 평가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군 서남전선 사령부는 13일 오후 3시부터 15일 자정까지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NLL 북쪽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는 전통문을 우리 측 합동참모본부 앞으로 보냈습니다. 육군항공학교에서 육군 항공 분야 관련 무기와 전력 지원 체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네,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육군 항공 무기체계 소개회인데요. 국내외 전문 업체들이 대거 참가해 미래 육군 항공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지훈 중사입니다. 육군항공학교가 14일부터 이틀간 육군항공 무기체계 소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무기체계 소개회에는 대한항공과 삼성탈레스, 한화 등 국내외 29개 업체가 참가해 기초비행 훈련기에서부터 CH-47, UH-60 성능 개량 등에 적용 가능한 첨단 항공 분야 장비들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통합형 생존 장비와 헬멧 시연 장비, 공격 헬기 사격 통제 체계 등 소형 무장 헬기 체계 개발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 등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기체계 소개를 통해서 갖게 된 공감대와 새로운 정보 공유 사항을 가지고 미래 전력 소요와 그리고 현형 전력 극대화에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개회는 현재 육군에서 운용 중인 전 기종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헬기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육군항공의 신규 전력 소요 창출과 현재 운용 전력의 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10월 열리는 서울 아덱스 2015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덱스 공동운영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울 아덱스 2015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로 오늘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아덱스는 국내 방산 관련 산업과 제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 전문 전시회로 세계적인 국제 방산 전시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선 기관별 업무 분장과 전시회 소요 비용 부담, 전시 관련 시범 등에 대한 내용을 합의했으며 세부 절차에 대해선 후속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부터는 에어쇼와 기동 시범에 소요되는 유류비와 탄약 비용을 주최기관인 공동운영본부에서 부담하며 행사 기간 중 투입되는 군 인력은 최소화하고 민간 인력 위주로 운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방영된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이 육군과 공군, 해군에 이어 해병 훈련병들의 모습을 전합니다. 40일간의 훈련 일정을 한치의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TV 국방뉴스에서는 이번 해병대편을 제작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훈련 과정을 공개하게 됩니다. 해병대편은 1, 2주차 복종기간을 시작으로 인내, 도전, 극기, 필승 등 각 주차별 교육 목표에 따라 진정한 해병대원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담아낼 예정입니다. 훈련병의 품격 해병대편 나는 팔강모 사나이는 오늘 18일부터 평일 저녁 7시 국방뉴스를 통해 방송됩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우리 군도 스승의 날을 맞아 각급 부대별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네, 고등학교 은사와 부대 지휘관에게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과 꽃다발을 드리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군화를 닦아내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도 슬쩍 거울에 비춰봅니다. 오랜만에 정든 모교와 은사를 찾게 된 군장병들의 마음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선 수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수업 도중 TV 속 화면에서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께 드리는 진짜 사나이의 영상 편지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감사하게 하고 좋은 추억까지 만들어주셔서 군대에서 이런 행사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학창시절에 되살아나는 추억. 꼭 안아보며 훈훈한 온기를 나눕니다. 근데
정말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마웠고 기뻤습니다. 육군 53사단이 스승의 날을 맞아 43개 학교를 방문하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에는 이등병부터 영관장교까지 군장병 59명이 참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제 3학년 일반 졸업생들 다 동창회 계속 가지고 선생님도 그때마다 계속 나오시니까 계속 뵙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육군 공병학교에서도 스승의 날을 맞아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생들이 학교장과 교관들을 찾아가 깜짝 선물을 전달한 것. 눈, 코, 입, 얼굴 등 하나하나 진흙을 붙여 완성한 인형과 종이마다 적힌 손글씨에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돈으로 사는 선물보다는 우리 20명의 힘으로 만든 작품이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선물이지만 의미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마련한 깜짝 이벤트들. 스승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었던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낮에는 중대장이었다가 밤에는 사회 선생님이 되는 공군 중위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부대에서 50km 떨어진 야간 학교에서 매주 교육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학 4년간 나라에서 등록금을 받았을 때 교육 봉사를 할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간 초대석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야학 교사가 된 이수환 중위를 소개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저는 공군 제835일 부대에서 근무 중인 이수환 중위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야학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군생활 중인 이수환 중위. 목요일 밤이면 산을 내려가고 또 50km를 달려 야간 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위탁교육 대상자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자신이 받은 혜택을 봉사를 통해 다시 사회에 돌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대학 생활 동안에 제가 국가로부터 등록금 4년을 모두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 4년 지원을 받은 고마움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일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대 배치 1년 후에 야학에서 봉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스스로 생각이 들어서 야학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솜리학은 익산 원광대 주변에 있습니다. 부대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김혜선 교장님과 저를 포함한 여러 자발적인 선생님분들이 있고 만학도신 학생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학생 수는 한 20명 정도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날 부안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는 않으신데 꾸준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한 9개월째요. 그래서 지금 열정을 가지시고 지금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또 학생분들도 거기 잘 따르고 계시고입니다. 지금. 군 생활을 하며 매주 강단에 설 준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중희의 강의 준비 노하우를 물어봤습니다. 매주 목요일이 강의이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강의 준비를 합니다. 가장 정형화된 강의인 EBS 강의와 그리고 스타 강사, 사회 과목의 스타 강사분들의 강의를 아주 몰입해서 보고요. 또 역사 분야에 관해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수업을 풀어나가면은 학생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이해도 훨씬 빠르셔서 저는 초등 역사 만화 교과서를 읽으면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학 봉사를 하면서 제 본연의 임무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공군 정보통신 병과로서 우리나라 영공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인재들이 봉사와 같은 좋은 일에 몸을 많이 담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진짜 원해서 하는 일인지 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본인한테 물어보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야학 봉사를 하겠다는 이수환 중위. 강의 이야기를 하는 그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핍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우리 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29초라는 짧은 시간에 그려낸 초단편 영화제, 대한민국 국군 29초 영화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지난 4월 22일 시상식을 가졌던 대한민국 국군 29초 영화제는 현역 장병과 예비역은 물론 장병 가족과 참전 용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방뉴스 연속 기획으로 국군 29초 영화제에 출품된 우수 작품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선보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작품으로 군인 부문 대상과 최우수상, 그리고 일반 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 함께 보시죠. 85년 4월 4일 날, 96년 2012년 11월 27일 날 됐습니다. 동생한테 일단 학교 기회를 주려고 성격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국가에 충성하고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들을 더 다 지켜야 된다. 이제 빨리 3번 쳐서 투입하고. 넌 총기는 안 챙기냐?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인마. 그 사람 다냐? 야, 밥이나 먹고 하자. 여자친구밖에 모르는 바쁘지 없다 인마. 형민아, 우리 야, 우리도 건너자. 군인 아저씨들이다. 스승의 은혜 2절 가사에 스승의 은혜를 갚을 길은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는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군복무로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전하는 스승의 날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국방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나 좋은 사진 찍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병사들을 위해 힘써주셔서 저희 사진반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황신 선생님 못 찾아뵈서 아쉽고 그래서 더 군대에 와서도 선임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더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인 김정수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은 학창시절 저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셨고 저는 그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서 현재 육군 장교로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제자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안부를 여쭙습니다. 제가 나중에 휴가 나가서 종종 찾아뵙고 인사를 꼭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히 계십시오. 선생님 사랑합니다.